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진짜 흥미진진할 겁니다. 아니, 농기구 하나가, 그것도 그냥 쟁기 하나가 몇백 년이나 이어진 사회 시스템을 통째로 무너뜨렸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고작 농기구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다니요? 자, 오늘 그 미스테리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세상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세 유럽, 봉건제라는 아주 꽉 짜인 시스템 아래서 시간도 거의 멈춘 듯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노라고 불렸는데 태어난 땅,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인 영조에게 평생이 꽁꽁 묶여 사는 신세였죠. 이게 바로 당시 사회의 모습인데 뭐랄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였어요. 모든 힘은 땅에서 나왔고요. 그 피라미드 맨 밑바닥에는 농노들이 있었죠. 자유?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냥 생존을 위해 영주에게 충성하고 죽어라 땅만 파는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영원할 것 같던 단단한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보는 그 밭, 흙 속에서 조용히 시작된 두 가지 기술 혁신 때문이었죠. 자, 보세요. 바로 이 두 쟁기가 혁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가벼운 쟁기는 남유럽의 푸석푸석한 흙에는 그럭저럭 쓸만했어요. 근데 진짜 잠재력이 있던 북유럽의 땅은 아주 단단하고 찰진 진흙 땅이었거든요. 여긴 이걸로 어림도 없었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무거운 쟁기, 철로 된 날에 흙을 뒤집어주는 경판까지 달린 이 녀석이 등장하면서 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북유럽에 잠자고 있던 비옥한 땅의 봉인을 풀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시너지를 폭발시킨 또 하나의 혁신이 더해집니다. 바로 삼포제라는 건데요. 되게 간단해요.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눠요. 두 곳에서는 농사를 짓고 나머지 한 곳은 1년 동안 푹 쉬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땅의 힘도 보존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획기적이었죠. 이 두 가지 기술이 합쳐지니까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려 생산량이 33%나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와, 밥 더 많이 먹게 됐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먹고도 남는 이른바 잉여식량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였어요. 자, 식량이 남아돌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치 도미노처럼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파도는 바로 사람들의 대이동이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농사 기술이 좋아지니까 옛날처럼 모든 사람의 농사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식량은 충분해졌고 그럼 남는 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젊은이들이요. 더 이상 농장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막 성장하고 있던 도시로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게 놀랍게도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도 정말 소름 돋게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조선 후기예요. 모내기법이라는 혁신적인 농업 기술이 도입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광작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경작하며 부자가 됐지만 반대로 수많은 농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도시로, 한양으로 몰려들었죠. 기술의 발전이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건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법칙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무대는 도시로 옮겨집니다. 농촌을 떠나온 이 자유롭고 새로운 노동력이 폭발적으로 모여들면서 도시는 완전히 다른 세상,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심장부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상업 자본주의의 서막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전까지 부의 기준은 무조건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상업, 무역, 즉 자본 그 자체가 부의 원천이 된 거예요. 권력의 무게추가 땅에서 돈으로 서서히 옮겨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은 당연히 새로운 주인공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상인, 장인, 은행가들, 이들은 땅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 수완과 자본으로 부를 쌓았어요. 그리고 이들의 등장은 곧 땅만 믿고 있던 옛 봉건 귀족들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이 부르주아들 그냥 물건만 사고 판 게 아니에요.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이게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거든요. 이런 걸 만들고 국경을 넘나드는 은행과 신용 시스템, 심지어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보험,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거래소까지 와,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 자본주의의 거의 모든 시스템이 바로 이 시기에 싹튼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슬슬 그림이 맞춰지시죠? 밭에서 시작된 이 작은 기술 혁신이라는 나비의 날갯짓이 어떻게 수백 년 묵은 봉건제라는 거대한 성을 뿌리부터 흔들었는지 그 마지막 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충돌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영주들의 권력은 어디서 나왔죠? 바로 농노들이 일하는 땅과 그 노동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새로 떠오르는 세상은 돈, 즉 화폐를 중심으로 돌아갔죠. 땅보다 돈이 더 힘이 세지는 세상에서 봉건 영주들의 권력이 약해지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에 기름을 붓고 아예 불을 붙여버린 사건들이 터집니다. 14세기에 유럽을 덮친 흑사병,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면서 살아남은 노동력의 가치는 그야말로 폭등했죠. 농업 혁신 때문에 이미 몸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흑사병이 여기에 그냥 푸스터를 달아준 셈이에요. 자신들의 가치를 깨달은 농민들은 마침내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외치면서 유럽 전역에서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며 낡은 질서의 정면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온 외침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공유되고 농노도 영주도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까지. 와트 타일러의 난을 이끌었던 사상가 존 볼의 말인데요. 이건 그냥 불만이 아니었어요. 낡은 세상에 더는 복종하지 않겠다는 완전한 혁명의 선언이었죠. 평등, 자유. 이전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런 생각들이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수백 년 동안 농노들을 꽁꽁 묶고 있던 봉건제라는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봉건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죠. 결국 무거운 쟁기가 갈아엎은 건 밭이 아니라 하나의 세상 전체였던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무거운 쟁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직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우리 사회를 근본부터 뒤바꾸고 있는 그 단 하나의 혁신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도 못한 다른 무언가일까요? 역사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주 작은 기술 하나가 세상을 뒤엎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